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전 처가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냥 아예 손절을 하고 살기로 했고, 아내한테도 난 그렇게 할 건데 넌 너 친정이니 강요 안 한다 하니 본인도 싫다고는 하는데 요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와 제 와이프는 결혼한 지 3년 되었습니다. 저는 타지에서 올라와 일하다가 회사분의 주선으로 아내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아내와 제가 첫 특별 공급으로 당첨된 아파트를 당시에 현금이 많이 없어 그냥 프리미엄에 팔게 되었고, 돈 좀 모아볼 요량으로 그냥 작은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집이 제 처갓집과 굉장히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처갓집에 대해서 말하자면 장인어른, 장모님 계시고 처남, 그리고 처형, 제 아내 이렇게 3남매입니다. 처남은 아직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 처형 집도 가까워서 같이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집 가깝든 뭐든 그냥 가족 모여 살면 좋죠. 좋은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절 열받게 합니다. 뭐라 화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마냥 참을 수만도 없는 그런 애매한 것들 말이죠. 그 환장하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 지갑이 그냥 만인의 지갑입니다. 저한테 자꾸 심부름을 시켜요. 처형이 말이죠.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갈 때쯤에 제부 올 때 소주 몇 병 사다 주세요. 뭐 막걸리 몇 병 사다 주세요. 뭐 사다 주세요. 뭐 사다 주세요. 솔직히 뭐 그런 걸로 그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제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던 것 마냥 꼭 그 시간대에 전화가 와서 저럽니다. 한 번 사갈 때마다 적게는 10,000원부터 많게는 3, 4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시킵니다. 하루 10,000원이라 쳐도 한 달이면 300,000원인데 그 이상이 훨씬 넘으니까 진짜 100만원이 가까운 달도 있었습니다. 사가면 돈을 주느냐? 그게 아니니까 문제입니다. 물론 저녁 얻어먹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밥값이라 생각하기엔 너무 크기도 하고 별로 얻어먹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쉬면서 밥 차려 먹는 게 더 낫습니다. 일 있다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집에 있으면서 거짓말하기도 좀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다 들어주려 했는데 가면 갈수록 도가 지나쳤습니다. 원래 저희가 그 작은 곳에서 사는 취지가 돈 모으자고 그런 건데 돈을 모으기는커녕 한 달에 식비만 150만원 가까이 쓰니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말도 못하고 은근한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또 처남도 이상합니다. 워낙 사고뭉치라 음주운전을 2번이나 걸렸습니다. 근데 2번째 걸렸을 때 장인 장모가 이번 벌금은 못 내준다고 너 알아서 해라 라고 했는데 뭐 사회 초년생이 돈이 어딨냐며 징징대다가 결국 지 누나한테 말하고 저도 현금이 없으니 대출 받아줬습니다. 500만원 해줬는데 1년 뒤에 한 방에 갚는다기에 기다렸습니다. 뭐 어차피 달에 이자 2만원 정도였고 이자는 꼬박꼬박 보냈으니까요. 근데 1년 뒤에 돈을 안 주기에 1년 4만으로 갚는 거여서 당장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습니다. 결국 그냥 제가 제 돈으로 상환했죠. 그리고 나서 달에 20만원씩 준다기에 진짜 짜증났는데 그냥 이해했습니다. 근데 처남이 돈을 안 줍니다. 한 3달 꼬박꼬박 20만원씩 보내다가 4달째부터인가 돈을 안 주기에 처남 입금 좀 부탁해 카톡 보내면 바로 입금을 해줍니다. 그것도 한두 달이죠. 매번 달 받기 때마다 돈 달라고 문자 보내는 것도 엄청 스트레스 받더군요. 아니 급해서 돈 빌려 쓴 사람보다 왜 돈 빌려준 사람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까? 진짜 짜증나서 처남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알아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거의 다 갚았죠? 하기에 10달 갚았으니 220이고 아직 280이나 남았다고 하니 얼마 안 되는 돈 그냥 안 받으면 안 돼요? 용돈 준 셈 치고요. 하기에 진짜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우리한테 작은 돈 아니고 몇 년 뒤에 어디로 이사갈 계획이 있는데 지금부터 바짝 안 모아놓으면 힘들다고 좀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돈을 빌려준 사람을 왜 이해해달란 말까지 해야 합니까? 그러니 그러면서 그럼 그때 그냥 한 번 해주면 안 되냐고 하기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토라져서 저랑은 말도 안 합니다. 저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아서 돈만 보내면요. 됨내미가 틀려 먹었습니다. 장인 장모도 똑같습니다. 처형 용돈 한 푼 안 드리는 걸로 아는데 저희한테는 용돈을 강요합니다.
처형은 외벌이고 저희는 맞벌이라서 그렇답니다. 와이프 우체국 다닙니다. 물론 저한테 아주 좋은 여자고 과분한 여자입니다. 근데 툭하면 무슨 우체국 다니는 게 벼슬인 것처럼 우리 땡땡이 원래 진짜 부잣집 남자한테 씨깔 뻔했다면서 듣기 싫은 과거 얘기합니다. 제가 과거 이런 거 민감해서 와이프는 알아서 제 앞에서 그런 얘기 일절 안 하는데 처갓집만 가면 졌단 소리를 해대니 그거 듣고 있던 와이프도 흠칫 놀라서 그만 좀 해 하는데 맨날 그럽니다. 원래 사짜 직업한테 시집 정도 갈 줄 알았다면서요. 공부도 잘하고 이뻐서요. 그 소리 듣고 있자면 그냥 열불이 터지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싶은 생각 많이 듭니다. 와이프는 미안하다고 하는데 괜히 와이프한테 짜증내서 싸우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갓집 식구들이랑 또 외식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좋은 것 좀 먹자 그러기에 뭐 장인어른이 사는가 보다 하고 먹었습니다. 근데 먹고 나가려고 하니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계산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또 제가 샀습니다. 거의 30만 원 육박하는 돈을 그냥 한 끼 식비로요. 제가 이상한 겁니까? 진짜 저도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 제 계획이랑은 무관하게 삶이 흘러가니 돈 모으는 재미도 없어지고 스트레스만 받고요. 아내는 물러 터져서 미안하단 소리만 하던데 그것도 지겨웠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일화가 많습니다. 한 번은 장모님 생신이라고 각자 돈 모아서 뭐 선물해드리자고 하기에 얼마 내냐 물으니 50만 원씩 내면 될 것 같다고 하기에 과하다 싶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니 기분 좋게 냈습니다. 근데 처형이 그 돈으로 별 이상한 파카 한번 사드리고 남은 돈은 식사한다고 쓰고요. 뭐지 싶었습니다. 집당 50만 원씩 모아서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 처남은 돈이 없어서 못 냈고 나는 냈다고 하기에 그 돈 어딨냐고 하니 잠바 사들었잖아 하는 겁니다. 딱 봐도 얼마 비싸지도 않은 건데 그렇게 말하기에 영수증 보자 했더니 못 믿느냐는 이 뭐 난리를 치기에 그냥 또 말았습니다. 싸움만 커질까봐요. 진짜 이런 얄팍한 거지근성은 도대체 무엇인지 아내랑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아내는 그냥 다 귀찮고 관리하기 힘들다고 월급 받으면 저한테 딱 입금합니다. 거기서 처갓집 용돈도 드리는 거고요. 뭐 그냥 아내가 버는 돈으로 다 해결하는데 괜찮지 않냐고 하시는데 저희 집 살림하는 비용도 듭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한 달에 지출만 300이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모아 탈출합니까? 제 친구들은 사람 그렇게 야박하면 안 된다고 뭐라 하는데 진짜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은근히 미칩니다 이거. 맨날 그렇게 퍼줘봐야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었다느니 이딴 소리 듣는데 기분 좋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 제가 수익이라도 좀 늘려보려고 쉬는 날에 배송 알바 하려고 차를 좀 큰 걸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경차를 타고 다녔고요. 저도 좋은 차 타고 싶지만 아낀다고 선택한 경차였습니다. 근데 배송을 하려면 큰 차가 아무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중고로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신중하게 그러고 있었는데 장인어른 전화 와서 어차피 차 팔 거면 본인한테 팔라고 하기에 저도 나쁘지 않다 싶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600만 원쯤 생각하고 있었고 시세보다 200은 저렴했습니다. 근데 개인한테 파는 것이고 또 장인어른이니 그냥 그렇게 말한 거였죠. 근데 그거 보고 처형이 그냥 드려도 드리겠다며 옆에서 염장을 지르는데 짜증이 팍 솟구쳤습니다. 그럼 처형이한테 사드리지 왜 안 사드리세요? 하니 집에서 일하는 주부가 무슨 돈이 있냐며 뭐라 하기에 그럼 형님은 뭐 하시고요? 그 정도 능력도 안 되셔요? 이러니 완전 열폭해서 무슨 말버릇이냐고 난리치고 가난해서 미안하다느니 그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에 그냥 나왔습니다. 아니 본인도 못하는 걸 저한테 바라는 심리는 뭐고 그렇게 못할 거면서 옆에서 괜히 비꼬는 이유는 뭡니까? 여튼 그러고 나서 집에 와 아내에게 이제 너희 집 진짜 영 끊고 살아야겠다 했습니다. 그러고 그냥 그날부터 발길 끊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나니 장모님 전화 와서 계속 그렇게 지내면 쓰나? 와서 밥 한 끼 하며 풀자고 하시는 것도 그냥 안 갔습니다. 아내 혼자 갔죠. 아내 다녀와서 저한테 다 이르더군요. 속 좁은 사람이니 뭐니 해서 본인도 듣다가 기분 나빠서 그냥 왔다고요. 어른이 먼저 그렇게 오라고 굽히고 했으면 와서 지도 성의를 보여야지 하면서 욕했는데 여태 계속 잘해준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도 화나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심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이 사람들은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영 끊고 살았습니다. 처남하고는 그러지 않았죠. 돈 받아냈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원래 보내드리던 용돈도 안 보냈습니다. 난리가 났죠. 왜 돈 안 보내냐고요. 저는 전화도 안 받으니 아내한테요. 아내가 왜 용돈 안 보내? 하기에 용돈 보낼 거면 이제 각자 돈 관리하고 너 돈으로 보내라 했습니다. 나는 보내기 싫어서 안 보낼 거라고요. 그랬더니 여태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 잘 알아서 그런지 알겠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며칠 뒤에 장모님하고 처형 찾아왔습니다. 집에 막무가내 와서 보내던 용돈을 안 보내며 원래 유지되던 생활이 어떻게 되냐고 뭐라 하시기에 용돈 처형네한테 받으라 했습니다. 똑같은 사위인데 한 집은 보내고 안 보내고 저는 납득 못한다고요. 그랬더니 그때와 똑같이 우리는 맞벌이 아니잖아 하기에 땡땡이 곧 임신할 거라 휴직할 겁니다. 맞벌이 아니니까 안 드려도 되죠? 하니 어버버 하시더군요. 어정그리 냉정하냐고 뭐라 하시는 거 네, 저 냉정합니다 하고 쫓았습니다. 아내한테 있었던 일 말하니 잘했다고 하더군요. 정신 좀 차려야 한다면서요. 아내가 그러기에 더욱더 자신만만해졌습니다. 이제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저도 당할 만큼 당했고 스트레스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요. 정말 저희 집에 한 푼도 못 들였습니다. 결혼하고 살면서요. 아내도 미안해하고요. 그런 점 때문에. 그리고 저희 부모님 너희가 잘 사는 게 우선이라고 한 푼이라도 아끼라고 해주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휴가 날짜 맞춰서 저희 부모님 데리고 해외여행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프로필 사진 바꿔놨죠. 해외에서 내시 찍은 사진으로요. 그랬더니 그거 보고 어찌나 아내를 들들 볶던지 아내가 참다 못해 친정 갔습니다. 그 후의 일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내한테 들은 바로는 이렇습니다. 가자마자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랑은 제주도 한 번을 안 가놓고 시집 식구들이랑 해외를 가냐. 우리도 해외여행 보내달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내가 통장 내역 까면서 여태까지 이 집에 들어간 돈이다 하면서 다 정리를 해서 보여줬답니다. 돈이 거의 2천이 넘었습니다. 자질구레한 것까지요. 그랬더니 이건 너희도 같이 밥 먹고 한 거 아니냐면서 뭐라 하기에 어디 세상만사에 1년 동안 저녁 한 끼씩 먹어도 2천만 원 되는 곳이 있냐만 퍼부었더니 잠잠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듣는데 속이 시원했습니다. 맨날 그렇게 참다가 폭발하니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그냥 그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절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 안 하고 배째라 하면 저도 그냥 모른 척하면 그뿐입니다. 뭐가 잘못된 줄을 몰라요. 처형 맨날 처갓집 핑계대며 저한테 뭐 좀 사와라 하면서 생활비 충당하던 거 없어지니 상황 어려운지 처가에서 자꾸 뭐 가져가다가 장모랑 싸웠다네요. 기가 막힙니다. 와이프 보면 어떻게 한 가족일까 싶습니다. 지 그릇이 다른가 싶어서요. 어쨌든 지금도 일부러 맛있는 거 먹으면 프로필 사진 바꾸고 좋은 곳 가면 바꾸고 하면서 배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강요하진 않습니다. 너 부모니 너 알아서 해라 하니 아직까지는 정신 좀 차려야 된다면서 제 뜻에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고 사니 돈도 모이고 좋습니다. 뱃속에 아이도 생겼으니 얼른 큰 집으로 이사가서 잘 키울 준비하려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